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유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계약서의 그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계약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계약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구두계약이나 문서계약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꼭 매매 입장이 아니더라도 뭐 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합의서,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을 해가지고 합의를 본다든지, 아니면 뭐 상속 문제가 있어서 합의를 본다든지, 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를 한다든지, 뭐 이런 각종의 합의서들이 다 계약에 속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자체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계약서라는 건, 계약이라는 것은, 계약서라기보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당사자 간에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맞아서 작성이 되는 건데, 그러니까 meeting of minds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맞아서 어떤 내용을 합의가 된, agree가 동의가 된 내용이 계약입니다. 그것이 문서로 되었을 땐 계약서이고, 아닌 경우에는 이제 구두라도 계약이 있습니다.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뭐 정황적인 증거나 뭐 전혀 불가능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항상 계약의 내용은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계약서가 이행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.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계약이 무효 또 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는가. 영어로는 이제 void 계약, 그러니까 무효라일 수 있고 voidable,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,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요. 아무리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뭐 원하는 거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계약 자체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아예 무효인 계약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제 기본 원인은 뭐 불법적인 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아무리 대단한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.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. 또 내지는 계약 자체를 어떤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impossibility, 불가능한 계약 자체도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수행 불가능한 valid하지 않은 무효 계약입니다. 또 내지는 계약을 한 사람이 incapacity, 어떤 계약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또한 무효인 계약입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incapacity,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만들어진 계약서.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다 해서 그것이 과연 이행 가능한 계약이냐 아니면 유효한 계약이냐, 이것은 이제 거의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요. 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몸의 상태나 해서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많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는 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의 행위를 했다 해서 과연 그것이 유효한 계약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상속의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무효인 계약인 것이 많이 있죠. 또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문서 같은 자체가 꼭 계약서 양쪽이 아니라 문서 같은 경우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상속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마가 온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프록시, 뭐 리빙 윌, 신체에 대한 문서 같은 것을 서명을 해달라 이런 의뢰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미국 기관에 어떤 사람을 수용을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작성된 것은 무효입니다. 또한 mistake,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.
계약이 아예 무효가 되려면 한쪽의 실수만으로는 안 되고 양쪽이 뮤추얼리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요. 또 계약의 대상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,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했다. 마약을 어떻게 주고받는다. 마약 자체가 불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뭐 계약 위반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그것을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. 또 그 외에도 어떤 마약 대상이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 조건 어떤 계약을 이행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대상 물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또 불법적이라면 그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 불법적인 돈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무효적인 그런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고요. 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대가가 전혀 없는 경우,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, 이런 것들도 계약 무효입니다. 갬블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재혼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 윤리상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계약 자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또 법률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아주 베이그한 것들, 이런 것들은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. 그러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달리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, 보이러블 계약은 다른 점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한쪽 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이 추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한쪽 당사자가 무효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 걸로 하는 것인데,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강제적인 거나 협박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나 뭐 미스레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 계약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약간 다르죠. 또 이런 계약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의 상황에서는 그 혼인 무효, 혼인 자체가 계약이라고 봤을 때 혼인 무효를 할 때도 너무 지연이 돼서 혼인 무효를 주장을 하면 그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 거, 계약 취소죠. 계약 취소 같은 것인데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, 또 affirmation,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냥 그 계약의 내용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그 내용을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, 예를 들면 결혼의 컨텍스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동침을 했다. 그러면은 그 배우자 부정 원인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, 또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채권과 채무를 뭐 이제 기한이 지났지만 인정을 하고 확인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한국 분들은 뭐 사이드 컨트랙 해가지고 이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계약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를 해도 계약을 하실 때는 본인의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을 잘 생각하셔서
또 중요한 사안이라면 리걸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계약을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정유진 변호사였습니다.